안녕하세요. 김대복 TV를 사랑해주는 가족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주말 주도주 및 관심 종목 시간입니다. 이번 주가 유독 지금 현재 상당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1월 달에 이제 20% 이상 급등했다가 이번 주만 하더라도 매도 사이드카, 그다음에 매수 사이드카만 3번 나온 이런 시장 흐름이니까 시장의 대응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주말에 또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 시장이 빅테크, 특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저점에서 반전의 시그널이 나왔고, 뉴욕 시장도 AI에 대한 어떤 투자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캐펙스 투자가 지속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이런 시장 흐름 나왔고요. 다우지수는 이제 5만 포인트를 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니까 미국 시장도 연 3일 동안의 어떤 기술주들이 급락하고 난 뒤에 아주 강한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캐펙스 투자가 너무 많았는데 이익의 어떤 증가분들이 잘 나오지 않았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급락세가 이어진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들은 어저께 뉴욕 시장은 장중 내내 어떤 강세 흐름들을 이어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2월 첫 번째 주가 상당히 좀 이제 부담스러웠던 것은 우리나라 주가들 중에서 특히 코스닥이 지난 주에 대비해서 6%가량 급락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주말의 시장 흐름에도 반도체나 이런 쪽은 살아 올라오는데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에서 반전의 시그널을 잘 만들지는 못했다. 그렇게 보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이번 주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흐름들은 여전히 지금 우리 시장은 저는 상승 기조 속에 어저께 21선을 테스트하고 일부 종목이 선발주는 올라왔지만 일부 종목은 올라오지 않았는데 시장은 약간의 변화가 있다. 그 변화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간 단위 흐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간 단위 흐름들을 보시면 코스피가 2.6%, 그다음 코스닥이 6.0%로 코스닥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1월 달에 24%가 오르고 난 뒤에 6%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스닥은 1.8%, 독일과 프랑스는 올랐고 일본도 1.7% 올랐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홍콩 에치 지수가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 흐름에서 보면 시장 흐름은 견조한 어떤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간 단위의 다음 주의 일정들을 보면 다음 주에 일정은 고용 보고서가 지금 이제 늦춰져서 수요일 날 나오거든요. 1월 고용 보고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변곡이 되겠죠. 지난번 이제 뉴욕 시장도 고용 지표들이 조금 부진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상승했는데 주가는 지금 현재 별로 침체 우려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일 날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일 날 발표되니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는 고용과 지금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9일 날 월요일 날에는 일본의 이제 총선이 8일 날에 이제 총선이 있죠. 총선이 있고, 그러니까 보면 시장은 이제 실적은 이제 대체적으로 TSMC 요 정도가 이제 보이고, 우리나라는 현대중공업부터 지금 현재 휴원스까지 지금 이제 중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그다지 크진 않겠는데 일단 주가의 지수의 위치를 보면 우리 지수가 21선을 딱 테스트하고 여기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코스닥이고요. 이게 코스피인데 주봉상으로 보면 6주 연속으로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받는 건 맞아요. 조정받는 건 맞는데 주가가 딱 떨어졌을 때 그 5주선하고 복샘 트렌드 있죠. 복샘 트렌드. 이 복샘 트렌드가 올라가다가 복샘 트렌드가 꺾였단 말이에요. 복샘 트렌드가 이렇게 꺾였잖아요. 이렇게 복샘, 이게 그 분홍색이 복샘 트렌드인데 하얀색이 5주선인데 5주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 조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속도를 이렇게 낼 때 골드가 나올 때 속도가 이렇게 나는데 얘가 이걸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격 조율인데 5주선을 지켰으니 가격 조율은 좋은 이런 흐름이고 이 흐름이 이제 다시 5,379 이 자리를 돌파하느냐 여기서 300포인트 정도를 돌파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흐름상으로는 지금 이제 2월 달 지금 이제 이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구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간 단위의 방향성보다는 올랐다가 내렸다 이런 변동성 구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상단은 지금 이제 5,250 전후가 열려 있고 아랫단으로는 이번에 이제 그 5천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그 4,899 라인 이 라인에서 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5천선을 지키는 이런 그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의 코스닥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3주간 강하게 올랐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두 개의 주, 1월 마지막 주하고 1월 그 마지막 주가 가장 강력하게 올랐고 그 네 번째 주가 지금 이제 강하게 올랐는데 2월 첫 주에 이렇게 가격 조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이 아주까지 이제 복샘 트렌드하고 5주가 꺾이진 않았지만 지금 이것도 아랫단으로 꺾여서 1048을 테스트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지금 이 흐름에서는 이제 고점은 지금 이제 여기 1180이잖아요. 근데 뭐 1180 전후까지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데 주말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탄력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별 종목 장세의 성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뭐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보면 이제 이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딱 21선을 테스트하고요. 21선을 테스트하고 양봉이 나왔거든요. 지난 이날 이렇게 급락했던 날이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던 날이죠. 여기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던 날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는 여전히 이 밴드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은 이렇게 쌍봉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를 돌파할 거냐 이렇게 보면 저는 돌파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서 저점에서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6%대에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1.9%가 올랐으니까 거의 8%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주초에 만약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90만 원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90만 원대와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내렸던 79만 원까지 갔댔는데 아마 90만 원과 80만 원 사이에서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도가 나왔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게 현대차하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거는 고점이 맞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이게 그 현대차 삼성전자는 이 기관하고 개인이 매수 공조를 보였는데, 여기는 기관도 매도에 동참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서 여전히 중기적인 안목에서는 가격적으로는 저는 45만 원대가 지금 현재 적정한 가격대라고 보여지는데, 그 올라오더라도 아마 지금 이제 53만 원 전후가 저항될 것으로 보이면, 여기는 고점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현재 흐름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그냥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보면 요즘 이제 정부가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테크 기업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금융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뭔가 그 변화, 그러니까 그 이제 금융에서 테크 기업으로 뭔가 변화를 주는데 그 변화를 가져가지 못하니까 지금 주가의 흐름이 약하다. 그러나 지수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들어왔다고 봅니다. 25만 원대 밑에서는 매수하고 당분간은 25만 원과 28만 원 사이로 박스를 놓고 박스 하단에서는 매수, 박스 상단에서는 청산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 지금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에코프로 이런 쪽인데, 에코프로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왔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공조가 있었고,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 기관 같이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흐름에서 의미하는 바는 지금 주가는 가격적인 부담은 조금 없어졌지만 그 탄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갭을 메우는 이 자리에 시장 흐름으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15만 원대에서 그 18만 원 요 사이에서 박스권, 돌파보다는 박스권의 매매가 필요한 자리다. 역시 뭐 이쪽의 시장 흐름에서는 그 어차피 이쪽의 그 흐름들에서는 그 ETF 상품을 계속 그 안에 들어갈 때 시가총액 3위 2위 종목인 에코프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고, 삼천당은 가격 부담은 있는 자리이나 트렌드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회사이다. 그렇게 보면 삼천당도 지금 현재 윗단으로 59만 원을 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짧게 50만 원 밑에서 매수하고 55만 원 전후에서 매도하는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할 때 우리 시장은 분명히 이제 그 한 주간 좀 그 변동성이 있고, 다음 주에는 기술적인 완등의 어떤 기대감이 맞물려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주말에 애프터마켓에서 일정 부분 주가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승했던 그것이 이제 뉴욕시장 상승과 맞물려서 만약에 주초에 나온다면 주초에도 매도 압력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트렌드는 크게 보면 지금 이제 그 막 주가가 내리는 이 구간에서는 개별성의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태양광 업체들의 상승, 특히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하나 솔루션이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였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주 항공 섹터 안에서 지금 현재 또 주말에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우주 항공 섹터 안에서 지금 이제 상한가 종목들이 이제 나왔다는 건 그건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흐름인데 지금 따라 들어가기는 부담스럽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이제 다시 데이터 센터가 그 계속 캐펙스 투자를 그 이제 구글도 2천억 가까이, 지금 아마존도 1,800억 가까이
이제 그 투자를 하면 지금 이제 1,800억 달러, 그 2천억 달러이고요.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필요한 건 메모리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메모리 중에서는 또 이제 삼성전자가 캐펙스 투자를 한다. 그렇게 보면 이들 장비 업체들, 물론 이제 장비 업체 하면 전공정 장비가 먼저 뜨고요. 그 다음에 후공정 장비가 뜰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격 조율을 좀 많이 받았던 하나 마이크론 같은 거가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여기 시장 흐름에서 그 이재명 그 정부에서 하는 정책주들이 사실상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꽤 됐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정부 정책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그 정부 정책들 중에서는 역시 이제 그 뭐 현대인이 가장 고민인 탈모 치료제 이런 쪽의 관련주들 특히 현대약품 같은 거는 가격 조율을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이제 또 이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건 크게 보면 이제 조선 섹터들을 도와달라고 했고 또 원전이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이 원전 관련주들 쪽에서는 그 역시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한 이런 그 탈원전 이런 쪽의 어떤 방향에서 원전을 이제 어차피 이제 지원하는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이 나왔다면 이쪽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아. 대표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원전에서 기술력으로 조금 입증이 되고 있는 우리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도체가 올라가면 뭐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필요한 건 전력 기기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변압기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변압기 사업을 예고했던 재룡 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번 주에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들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한번 볼게요. 앞서서 이제 뭐 우리 그 이제 그 회원님들 중에서 이제 뭐 그 지난번 이제 주말에 보니까 뭐 한미 반도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한미 반도체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미 반도체거든요. 한미 반도체인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제대로 조정받았잖아요. 기관의 수급이 계속 있고 지난 주말에도 시장 흐름에서 그 아랫단으로 한미 반도체가 마이너스 6%에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1.6인데 사실은 한미 반도체가 오른 게 없죠. 지난 그 주말에 애프터 마켓을 보면 그 애프터 마켓 안에서 원익 IPS나 그 이제 뭐 이런 하나 마이크론 이런 쪽 시장들이 반전의 고리가 플러스권으로 막 들어온 이런 흐름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보면 뭐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주말 오히려 갔다가 주가가 떨어졌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아랫단에 18만 원대는 매수이고 22만 원 전후까지 노려보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추천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하나 마이크론은 대표적인 그 HBM 후공정 관련주인데 주가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올랐다가요. 이렇게 올랐다가 많이 빠졌어요.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정도 되는데 뭐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붙을 때는 확 붙었다가 빠졌는데 주말에 다시 붙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는 위로의 변화가 나온다. 3만 4천 원에서 3만 2,500원까지 매수하고 위로는 3만 7천 원대까지 오픈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종목은요. 그 현대약품이고요. 현대약품은
뭐 탈모 치료제 개발 업체이죠. 여기 주가가 이렇게 오른 다음에 충분한 가격 조율을 받았다. 예, 이제 한번 위로 신호 주고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대는 현재 라인 11,900원에서부터 11,000원 요 사이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14,000원까지 오픈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 기술이고요. 우리 기술도 여기 보시면 우리 기술은 여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아마 원전 중에서는 이쪽에서 중소형주가 아주 가장 강력하게 올라왔다.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인데 주가가 이렇게 이제 경고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경고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최근 들어와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얘는 9,400원대, 9,200원대 매매하고 1차적으로는 10,000원, 2차적으로는 11,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재룡전기입니다. 아마 이제 재룡전기가 주중에 이제 그 변압기 이제 매입 공시가 나오고 난 뒤에 주가가 급등하고 난 뒤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이제 지난 수요일 날에 아주 급등이 나왔고 이 흐름은 여기서 전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조가 있은 다음에 눌렸다가 N자형으로 발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조율이 나온다면 주가는 다시 저는 위로의 변화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58,000원에서부터 얘는 지금 이제 56,000원까지 여기서 56,000원까지 매수하고 위로는 지금 이제 이게 고점 같던 7만 원대를 바로 튀어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65,000원 존에서 이익 실현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좀 이제 그 2월 중순으로 이제 두 번째 주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주가 너무 많이 흔들어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웠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제가 이제 매일 그 저녁 5시에 돈이 되는 시황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이게 가보지 않은 이런 길 안에서도 시장이 막 이렇게 흔드는 이런 자리에 흐름에서 무조건 1월 달에 그냥 사놓으면 돈이 됐던 시장하고 2월 달은 탁 들어오자마자 그 대형주들과 중소형주들의 어떤 변동성이 너무 큰 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일정 부분의 현금이 나를 좀 지켜준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신용잔고가 코스닥에서 거의 한 1조 10조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신용잔고가 코스닥은 좀 줄고 코스피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큰 그림상에서는 여전히 변동성 구간이지만 시중에 자금은 많다. 근데 이 시중의 자금이 딱 뭐 개인들이 이틀 동안 산기 거의 지금 이제 11조를 사지 않았습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13조 가까이를 샀다고 생각이 되는데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걸 그냥 다 받아주는 이런 자리가 됐다.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그러나 시장은 개인들의 참여가 처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몇 번 이렇게 물리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시장 탄력은 둔화되는 거고 우리 시장에서는 그 지금 현재 큰 어떤 물줄기는 안 끝났다. 그렇게 보면 2월달 변동성 구간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선거 있는 해에 2월달 좋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구정까지 끼어 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방향성의 일방적인 방향을 내는 이런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 유지하면서 오후 5시 돈이 되는 시황 많이 시청 바라겠고요. 오늘도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